네,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이 지금 상당히 강한 저항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또 반도체, 나스닥을 중심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도 2,700선 돌파는 어렵겠습니까? 네,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출발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대형 빅테크, 특히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한국 시장도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도 있었지만 이 AI와 관련된 HBM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결국에 오늘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주에는 미국의 CPI나 PPI 같은 FMC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도 숨고르기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반도체의 조정이 어느 정도의 깊이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가 시장의 관건일 텐데 AI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버블 아니냐 이런 의견도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버블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상승세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빨리 올라서 특히 지난주 장 초반만 하더라도 5% 이상 상승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이제 빠르게 하락 반전하면서 마이너스 5%로 끝났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1,000달러 앞에 두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나머지 IT들도 좀 부진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버블이었냐 아니었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하고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거 2000년도가 대표적인 IT 버블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S&P 500 기준으로요. IT 지수를 좀 보게 됐을 때 이 IT 지수가 지금과 과거의 12개월 선행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과연 높았냐 낮았냐 이걸 따지고 보면은 네. 현재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00년대는 거의 50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어. 정확하게 한 48배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28배, 28배 정도로 과거보다 낮다. 이렇게 낮은 이유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고 있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버블 붕괴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었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로 담아가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세요? 일단 펀더멘털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이 높다면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미국에서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약간 높았는데 또 실업률이 또 높아서 지금 서서히 식고 있다,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CPI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CPI하고 PPI가 이틀 간격으로 발표가 되고요. 네. CPI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화요일일 겁니다. 지금 미국의 CPI는 과거에 3.9%였는데 지금 3.7%로 조금 전년 동기 대비 수치로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근데 파월 의장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게 네. 2%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CPI 압력이 계속해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사실 3월 20일 날 끝나는 FOMC에서의 결정력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지금 좀 하락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위로 튄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자체가 되게 느려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 CPI나 PPI가 FOMC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지난주에 있었던 고용 지표도 실업률은 올랐지만 비농업 부분 고용도 같이 올랐고 또 1월 달 수치가 굉장히 하향 조정된 게 네. 굉장히 해석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하고 같이 좀 섞어보면서 FOMC 결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조정 시 매수 전략을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의 또 애증의 종목이 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HBM 쪽에 있어서 약간 또 늦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횡보하는 양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는 아마도 IT 쪽에서 굉장히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 네. 상승세가 더딜 것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사실 HBM 같은 반도체 관련된 이슈 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인데요. 근데 미국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변화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애플이 2위, 그리고 엔비디아가 3위로 올랐는데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조만간 엔비디아가 애플을 상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한국 시장으로 갖고 오게 되면요. 반도체만 다루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약간 모멘텀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과거처럼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조금 성장률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꽤 더딘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과거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꽤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 이후로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 2021년 겪으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는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오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또 오르면 나오고 이렇게 매물이 굉장히 지금 얽혀 있다는 점이 전자의 상승세를 조금 둔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총회 시즌이 또 막을 올렸죠. 3월이면은 주총 시즌이 되겠는데 지금 저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저 PBR 관련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행동주의 펀드들의 또 발언이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저 PBR 종목들 이에 따라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까요? 네, 일단 관심은 두셔야 되는데요. 근데 이 종목들이 굉장히 슬림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네. 왜냐하면 2월 26일 날 이 밸류업 세부안 공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PBR 종목들은 다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상승할 거야 이런 전망이 있었다면 세부안 공개 이후로는 정말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만 굉장히 축소가 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해라 이렇게 기업에 요구할 때 정말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또는 이익잉여금을 주주 환원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굉장히 축소가 될 것 같고요. 그냥 단순 싸다 저 PBR이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유틸리티나 아니면 은행이나 아니면 일부 보험 또 뭐 자동차 이렇게 정말로 돈을 갖고 있어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위주로만 굉장히 축약돼서 나타나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이 액션들은 사실 시장에 긍정적인데 네. 투자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